이 강의를 통해서 어떤 주제들이 더 중요할까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주제이므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은 있겠지만 처음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내용을 넣어놨고요. 이전에 승진시험 출제나 평가위원을 했던 적이 있었고 자소서 논술 첨삭이 2,000건이 훨씬 더 넘습니다. 여러 건의 첨삭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글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전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논술 특강을 만들고 있고요. 그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지식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독학으로 끝내는 금융공기업 논술을 썼고요. 이번에 개정판을 만들 예정이에요. 이번에 기출 자료는 50페이지 정도 되지만 그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탈고를 하면서 이 책에 들어갈 자료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고요. 그것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논술 특강을 제공을 하겠죠. 이번에는 플래너를 신청하신 분들에게 기출 특강까지 같이 드릴 수 있도록 했는데, 즉 공기업이라는 게 한 번에 딱 취업을 하면 좋겠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들도 있고, 또 내가 제대로 점검하고 회고하지 않으면 취업에서 놓치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꼭 자신을 점검할 수 있도록, 성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플래너를 기록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방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합격 지름길을 제시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잡노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가장 1순위 공기업, 내가 가장 가고 싶은 공기업이 어디인가요? 금융공기업 중에서도 특히 이 기업에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기업이 있나요? 그러니까 나는 금융공기업 어디든 한 군데만 됐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이 기우는 곳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기보 지원을 하시고 있고, 다른 분들은 어떤가요? 거래소의 결혼 하는 도 있고, 여러분들이 제시한 기업들은 일단 논술을 보는 기업인데, 기보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는 논술이 있지만 사무직 분야에서는 없죠. 전공시험을 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험을 보는 곳이 논술 시험이 있다면, 즉 여러분들은 가장 가고 싶은 기업도 있지만 그 외에 테스트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 과정에 논술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이번 강의에 오신 거는 정말 잘한 선택이에요. 이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어가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출을 단순히 몇 개 제시하고 끝이 아니라 이것을 기업별로, 주제별로 어떤 주제들이 또 나왔는지, 금융공기업에서는 어떤 환경 분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까지 이번에 기출을 쪼개서 정리를 했으니까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초적인 것은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 논술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겠죠.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원하는 공기업에서 문서 작성 능력이 중요합니다. 생산성 공부에서 나왔던 퍼센테이지였는데요. 어떤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30% 이상은 문서를 작성을 하고요. 20% 이상은 자료 조사를 합니다. 즉 하루에 과반 이상은 문서 작업들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문서 작성은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업무의 처리는 공문서로 처리되고 공문서를 바탕으로 소통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금융공기업에서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고, 정책을 분석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발굴하고 또 이것을 기반으로 금융을 지원하는 분석적 사고가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기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대다수의 기업들이 논술을 폐지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시험을 보고 있는 이유이죠. 논술 시험에서 평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는 문제를 이해하는 문해력을 봅니다. 문제를 이해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어휘력과도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어떤 참고 자료나 제시문, 자료를 제공하고 문제를 올바르게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해석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문해력을 평가를 하고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을 같이 봅니다. 적절하게 논점에 맞게 글을 구성할 수 있느냐,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함께 보죠. 그래서 글이 논리적인지, 추론이나 논증이 적합한지를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장력을 봅니다.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잘 구성하고 전개해야 하지만 그 글의 가독성도 좋아지고, 또 다양한 어휘를 써야지만 그 글이 잘 썼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모두 다 평가할 수 있는 게 바로 논술입니다. 단순히 이해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 사고와 문장 능력을 함께 겸비해야지만 완성도가 높은 답안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평가할 수 있는 시험은 논술이 유일하기 때문에 여전히 필기시험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수의 금융공기업들이 논술 시험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하는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우보, 수출입은행, 코트라, 다양한 기관들이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죠. 무역과 경제단체를 따로 빼기는 했어요. 통상 환경이 워낙에 복잡하고 또 그것으로 인한 경제 변수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즉 우리나라의 수출 환경에 미치는 요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라는 논제들을 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무역과 경제단체 부분에서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고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농협중앙회, 신협중앙회와 같은 중앙회 5급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논술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요구하는 주제라든지 내용들은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으나 이렇게 많은 기관들에서 시험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들을 테스트할 때 여러분들이 이를 감안하고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논술 시험을 보지 않아요, 괜찮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업이 논술 시험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면접 단계에서 보면은요, 면접에 PT와 토론이 포함된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혹은 실무에서 심층적인 구조화된 면접을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때 실무와 관련된 질문들 혹은 경제 이슈나 이런 것들을 같이 물어보는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이거는 내가 평상시에 어떤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말하는 연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답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PT를 보더라도 내가 그것을 깊이 있게 풀어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방식의 발표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못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죠. 이러한 연습은 논술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논술 부분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기는 해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글쓰기와 말하기의 체계는 조금 다릅니다. 글쓰기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말을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즉, 두 가지가 아웃풋되는 방식은 다르기 때문에 논술을 끝낸 다음에도 말하는 연습을 같이 하셔야 PT를 잘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논술을 미리 대비해 놓으면 면접이 조금 더 수월해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논술 시험을 보지 않는 수강생이 강의를 수강하고 면접을 봤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이 말하기에도 자신이 생각해도 논리적으로 조금 더 답변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고, PT 면접이나 토론 면접에 나오는 주제들이 금융공기업에서 출제하는 주제들과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주제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논술을 공부해 놓으면 좋다라고 보는 거죠. 이 SJ 서울보증에 합격했던 친구의 후기인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25%밖에 되지 않아요. 낮은 비중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변별력이 높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미묘한 차이가 생기는 경우죠. 전공에서 승부를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생각보다 전공에서 승부를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전공 점수에서부터 10점, 20점 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논술에서 좌우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전공은 비슷한 수준으로 공부한 분들이 상당수 있는 거죠. CPA 1차 정도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꾸준히 공부를 해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점수 차이가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글쓰기의 연습량이 어느 정도 누적되지 않으면
그만큼 표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정된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SJ 서울 보증은 서술형 2문제, 약술형 2문제예요. 이거를 제대로 접근하는 방법을 모르게 된다면 시간 배분에 실패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시간 배분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연습을 하는 거죠. 이 기관은 몇 문제 정도 출제를 하고 몇 분 동안 풀고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떤 지식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파악을 해놓고 있어야지만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 풀이를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준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논술 강의만 듣다가 추후에 첨삭도 들으면서 대비를 같이 했었던 분인데요. 내가 공부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